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이라는 게 행복한 삶, 그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행복이 뭘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애매하고 아리송합니다. 행복을 과학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 이걸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행복심리학자 서은국 교수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보편적 법칙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법칙이 그걸 규명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행복이 과학입니까? 그렇죠. 이제 무엇이 이제 행복을 만드느냐, 언제 행복하냐,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요. 또 공통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떻게 얘기하면 어떤 이 생물학적인 어떤 존재가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쉽게 예를 든다면 그 사람은 뭐 생활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가 보다. 네. 이렇게 어떤 그런 것으로 귀인할 수도 있고. 돈이 많아서 그렇죠. 잘 살아서 또 예. 뭐 그래서 그런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 선천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허. 이제 과학은 그 질문들을 공중에 던지고 어떤 것들이 이 여러 가지 자료들과 가장 핏하는가를 이제 판명하는 것이 이제 과학이죠.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예. 어떤 설명을 찾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돼도 되지만 그것을 가리는 잣대가 어떤 목소리 큰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료에서 누적되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예. 결론을 내리는 거죠. 제가 행복심리학자 이렇게 소개했는데 행복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기보다는 예. 크게는 이게 사실은 크게 얘기하면 사회심리학 이런 분야에 속하는데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 되셨던 분이 어쩌면 이제 심리학자들 중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한 30년 정도 전에 주장을 예. 하셨어요. 왜냐하면 최초로 그걸 주장하신 최초라기보다는 이제 아주 뭐랄까 엑스플리시트하게 그 논의의 근거는 심리학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논문들을 분석해보면 그 당시까지 출판된 학술 논문의 약 17대 1이라고 하는 비율로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에 치중된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어떤 불균형이 있었었느냐? 어쩌면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행복과 불행은 그냥 질적으로 다르다기보다는 약간 반대 경험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쪽 끝, 불행을 이해하면 이 어떤 기본적인 이것이 동작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고 예. 그것을 응용하면은 행복에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거에 반대만 그렇죠. 하는 막연한 예.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한 8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여러 가지 성격 심리학이라든지 심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암묵적으로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긍정, 부정적인 정서라든지 불행과 행복이 한 동네 양 끝이 아니라 얘네는 다른 동네에 있다라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예. 그럼 이건 약간은 비상사태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불행 동네를 아무리 완벽히 파악해도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 행복 동네를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이제 깨달음. 네.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디너 선생님이 이제 되게 긴 논문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논문이 나오자마자 막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연구한 건 아니지만 서서히 여기에 수긍을 하는 이제 학자들이 많아지고 지금 현재는 심리학은 물론이고 이제 사회과학 전반에서 아주 되게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네. 되는 토픽이죠.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이 사실은 행복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네. 측정된 어떤 조사 결과, 네. 또 실험된 어떤 데이터 네. 이런 것들을 쭉 체계적으로 모아보니까 네. 행복은 이런 거더라. 사람이 행복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되더라라기보다는 사실은 사이언스는 제가 보기에는 과학은 뭐 그렇게 권고하는 말투와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응용 문제는 네, 이제 또 과학이 아닌 어떤 업종에 계신 분들이 많이 또 활용도 하시지만 과학의 이제 초점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선입견은 이렇고 직관적으로는 이런데 네.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예. 밝히는 게 이 방송 이제 지금 같이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아마 좀 TV 화면 앞으로 살짝 다가오실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보자. 그래, 과학으로 그럼 행복이 뭐냐? 아니 마음먹기 나름인데 그거 어떻게 그 측정을 해서 법칙을 만든다는 거냐? 이렇게 나오실 것 같으니까 그렇죠. 한번 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마음먹기 나름인 측면이 있다는 걸 부정을 안 하셨어요. 하지만 부정은 아니죠. 이런 경향성들이 보이더라. 네. 그 정도 수준에서 그렇죠. 그래, 행복이 뭡니까? 실체가 있어요? 이게 약간 김 빠진 얘기일 수도 있고 되게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행복에 대해서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많은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을 한번 쫙 바닥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고정관념, 것 같아요. 이런 고정관념. 거. 네. 근데 사실은 그 중에 하나는 되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일종의 관념이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으로 또 어떤 철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어떤 관념인데 이 관념에 대해서 하도 얘기를 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뭐 친구끼리 뭐 술 한잔 하면서 행복하냐 하다 보면 마치 이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네. 사실은 무게도 없고 색깔도 없는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컨셉 관념이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이 뭐냐 어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2000년 전부터 철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지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어떤 뭐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고 이런 것보다는 그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경험을 언제 느끼며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일반인들의 어떤 바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데 아까 약간 좀 지겨워질 수가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팩트를 알고 싶은 거지. 사실. 그렇죠. 행복에 대한 현인들의 견해보다는. 그런데 팩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선에서 그것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무슨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어떻게 측정하느냐. 자 그러면은 이 행복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전에는 어찌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선진국에서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약간 사회과학자들, 사회학자, 경제학자 이런 분들이 행복이라는 말보다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삶의 질 그렇죠. 우리 많이 알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뭐 어디에 무슨 평균 수명은 어떠냐, 무슨 유아 사망률은 어떠냐. 그래가지고 뭐 가령 뭐 벨지움의 총 해가지고 다 수치를 더하면 벨지움은 몇 점이고, 그래요. 일본은 몇 점이고. 그래서 벨지움이 일본보다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삶의 하는데. 질, 척도 이런 거 다 그렇죠. 있죠.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유용한 정보이긴 한데 또 거꾸로 그거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나의 행복을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벨기움에 살지만 저는 해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 물론이죠. 근데 저는 해피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어. 너는 벨기움에 살기 때문에 일본 사람보다 해피한 거야.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행복의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게 하나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본인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인 어떤 평정감. 그렇죠. 주관적인 행복감. 그렇죠. 네, 그게 빠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떤 주관적인 관점을 되게 중시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삶의 질 그렇죠. 척도는 전부 사회적 지표만 그렇죠. 활용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개인의 지표가 없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얘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관점.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니지만 물론 저희가 이제 설문 같은 것을 가지고 묻기도 하지만 뇌사진도 찍는 학자들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김아무개가 행복하다 그런다. 그러면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김 부장의 행복은 어떻다고 생각하냐? 가족한테, 친구한테. 그러면은 총체적으로는 자기가 얘기하는 자기 보고와 상당한 수렴도가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랬을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이 사람의 행복을 뭐랄까요? 규정해야 될 것이냐. 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어떤 점수가 더 중요하냐. 예. 어쩌고 점점 따지면 결국은 완벽하진 않지만 제일 1등 순위로 둬야 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자기의 평정값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가 사장이든 네가 그냥 말단 사원이든 사장보다 말단 사원이 더 행복할 수 있거든요. 물론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개인차 같은 것에 이제 더 초점을 두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발동된 행복에 대한 연구가 갖고 있는 큰 특성이라고 보여지죠. 내 스스로 행복